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론조사 결과 듣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예정대로 기자회견 없었고요.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관련 대국민 메시지는 장관들을 앉혀놓고 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내용적 측면을 좀 분석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1년에 대한 대통령의 자평은 자화자찬이다. 그리고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전 정권 탓, 야당 탓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일에 출입기자 오찬 때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본인의 발언이 좀 민망해지는 내용들이 많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자평이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에 동의합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했느냐가 문제죠. 큰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제 대통령실 코앞까지 북한에 드론이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뭐 안보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중러를 열심히 묶어두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보니까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 그런 얘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재건을 하려면 이제 무너졌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한미정 동맹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좀 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것도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한미동맹이 과연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중러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묶어버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왔었는데, 여러 좀 논쟁적 이슈를 단순한 이제 그 자화자찬의 평가로 이제 바꿔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관련된 평가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협의 그룹 NCG 창설을 통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국 핵 자산 운영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한미 상호 조약이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핵 공유에 준하는 좀 발언으로 비쳐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해구산을 보장해 준 거는 박정희 정권 시절, 그러니까 1978년 이래로 이제 꾸준히 우리는 보장 받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토에서 하고 있는 NPG로 알고 있는데, NCG도 과연 그런 기능을 한다고 미국이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고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기자가 바이든한테 공동기획, 공동연습 하십니까? 했더니 NO! 한마디 하고 갔거든요. 근데도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양해가 됐나? 진짜 공동기획, 공동연습 하나? 불가능한데, 한미 지금 핵 공유 내지는 확장 억지력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자면. 자, 어쨌든 군사 안보, 외교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스스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 이런 대통령의 1년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런 어법으로 성공한 정치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고 자신이 한 것은 전부 다 새롭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 되는 것이고 네. 역사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뭔가 안 좋거나 분위기 안 좋았던 것들은 전 정권을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화법들, 그게 이제 뭐 이미 뭐 검증된 화법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먹힌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지금 소개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자면은 네. 기시다 총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독한 환경이란 무엇이고 힘들고 슬픈 경험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네. 왜냐하면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 정권 때 일본 총리였어요. 네. 전 정권에도 있던 사람이고 전 정권에도 있던 입장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정세와 관련돼서 한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터치를 한 것이지 발언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는 원래 그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도. 그러니까 네네. 기시다 총리한테 이 우리 대통령의 표현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 맞는지부터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구산 원래 있었죠. 해구산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확장 억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양국 간의 논의하는 기구도 원래 있었고 예. 그것에 별도로 이제 추가를 한 것도 지금 대통령실은 양자 간에 논의해서 이제 이게 나토식 핵공유보다도 더 실효적인 어떤 그러한 기구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나토식 핵공유보다도 좋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양자 협의도 아닌 건가?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설명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실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로 지금 때우는 듯한 모습이어서 네. 이게 시작이 됐다. 총선을 대비한 좀 어떤 뭐랄까요? 가닥을 잡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자, 비판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문제, 전세 사기, 사회적 문제, 제도 정책 정비에 대해서는 전 정권 그다음에 야당 탓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화법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체로 그냥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 분야를 잘못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화법이 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인데요. 증권 합수단의 해체로 인해서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가 이제 무력화가 되면서 가상자산 범죄 그리고 금융투자 사기 이런 것들이 활개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게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뭘 했느냐는 물음도 1차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보다도 정작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그 SG발 주가 폭락 사태, 증권 사기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금감원에서 여러 사인들을 감지하고 있었고 관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정부가 새나간 흔적도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안에 대해서 잘 안 된 거는 다 전 정권이나 야당 탓을 하는 게 대통령 화법으로 옳으냐 이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러한 자가진단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 또 제가 주목한 대통령의 언론에 나온 발언 중에는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전 정권과 확실하게 이제 좀 차별화된 그러한 생각을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 블랙리스트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황 인식을 정말로 스스로 하고 있느냐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환경이 무엇인가가 여기 다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구도를 대개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예를 들면 정권 심판이냐 또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거냐. 지금 앞에 여론조사도 이제 그런 구도로 조사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아마도 대통령은 다음 총선을 전 정권 심판이냐 현 정권 심판이냐로 여전히 가고 싶은 거다.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어서 여러모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 치르고 정치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 평론가로서 상당히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고 회의적인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5월 16일부터 민방위 훈련 다시 재개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예.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민하,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지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셨네요. 최근에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언론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이버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관련도 순으로 뉴스가 이제 쫙 나열이 되는데 대부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일색이다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뭐 이런 거였고 그 뒤에는 뭐 경향신문 나오고 오마이뉴스 나오고 주로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 배치를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 빠져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됐는데 이 관련도 순으로 검색을 하면 적어도 윤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일정이 담긴 뉴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검색하면 대통령의 말이나 일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을 검색했는데 안철수나 유승민이 먼저 나오고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뉴스 검색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직군에 포함이 됩니다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싶다면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윤석열 일정을 치면 나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공개한 5월 대통령 공개 일정이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고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뉴스 검색창에서 관련도 순으로 검색을 하면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랑 연관된 그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평가를 한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철수, 유승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옆에 이제 좀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평소에 뉴스 검색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거 말씀하신 분들이 뭐 이 방송 패널 색깔 칠하신 그분들하고 겹치고 뭐 이런 걸 볼 때 박대출 제가 볼 때는 라디오도 파란 별로 색깔이시죠?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저 상당히 억울합니다. 뭐 파란색이라고 뭐 보라색으로 칠해주든지 아무튼간에 왜 이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라디오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라디오도 안 듣고 검색도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또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음모론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게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코리안 트럼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한테 가짜 뉴스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 편 모으고 이런 거랑 똑같은 수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과연 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겁니까?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네이버더러 얼마나 또 전 정권에 가까웠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이버가 보수적으로 뉴스 배치한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공경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네이버는 어떡합니까 도대체? 네이버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포털의 폐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맞아요. 정치권이 이렇게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오히려 포털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좀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히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자사 뉴스가 많이 노출되게 하는 방법론을 거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그 생산 개수를 무척 많이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또 과도하게 하는 것도 어뷰징입니다. 그것도 뭐 제재가 돼야 여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전에 MBC에서 그 스트레이트인가요? 거기서 한번 네이버하고 2021년에 분석 한번 보도를 한 적이 분석 보도를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죠. 다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철규 총장이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원하는 뉴스는 검색어를 잘 넣으면 쫙 원하는 뉴스가 다 세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색어를 좀 잘 넣으시는 연습도 하시라. 보좌관한테만 자꾸 이렇게 검색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 나흘 만에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소위 지난 주말에 나왔던 코인 의혹 관련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또 자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가 실명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투명하게 거래됐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고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과를 하기 전에 오늘 좀 당 내에서도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도부의 일원인 손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 불충분한 해명으로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해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 투자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국민정서법에 관련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철험회에 같이 소속돼 있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은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서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옹호를 했는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 같은 코인 관련 전문 매체들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이체 금액을 파헤치고 있는데 과연 좀 이렇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형국에서 이런 옹호가 먹힐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지부터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9억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갔다고 하는 게 김남국 의원 해명인데 그 서민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900만 원도 못하는데 아무튼 서민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건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김남국 의원의 어떤 재테크 모험기인지 아니면은 한간에 무슨 뭐 이런 음모적인 주장대로 뭐 민주당의 대선 자금 세탁인지 그런 것들은 뭐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밝혀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건의 실체가 뭐냐는 거기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건의 실체가 뭐든 이게 만약에 주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이 주식을 자기가 임기 내에 갖고 있는 주식이 막 크게 올라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할 때 과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뭐 감싸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김남국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하지 않습니까? 좀 감싸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당이 가야 될 길을 정말 고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권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이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죠. 감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